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이 일 때문에 남친이랑 서먹서먹하네요. 남친은 먼 거리는 아니지만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 남친 집에 와서 좀 있다 가신다며 누나분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김에 저희 집에서 예단도 준비한 게 있어서 그때 갖다 드리라고 해서 집에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예단 드리러 가는 날이 또 시어머니의 생신하고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 미리 메이커 있는 스카프도 사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식사까지도 제가 사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예단도 드리고 생신 축하한다며 촛불도 켜고 노래까지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은 나가서 먹자며 식당으로 다 같이 이동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계산을 제가 하려는데 남친의 누나께서 식사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온 거니 제가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누나분께서 어려워 말라며 계산서까지 뺏어가시더군요. 제가 계산대 앞에서도 일부러 카드 꺼내면서 이걸로 계산할게요. 하니 제 카드를 치우시면서 진짜 괜찮다고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줬는데 자기가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가 더 계속 고집부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만나 뵈면 꼭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분께서도 알겠다고 웃으면서 계산하셨어요. 누나분은 시어머니께 내가 점심 샀으니까 엄마 생일 선물은 이걸로 퉁 할게 하며 장난을 치시고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게 어딨냐며 장난을 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랑 남친이 먼저 앞으로 걸어가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남친이 완전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너는 누나가 그걸 또 돈 내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 눈빛은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내려고 했는데 누나분께서 계속 내시겠다고 하길래 나도 고집부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한 거다 라고 말을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냈어야지 어떻게 누나가 내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항상 내 앞에서 누나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가 보네 챙기는 걸 보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 나빴지만 시어머님과 누나분이 차에 타셔서 티는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카페에 가자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커피는 내가 살게 하시길래 제가 아니라고 점심도 얻어먹었는데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하니 시어머니도 그러면 고맙게 잘 먹을게 그러시더군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혼자 가는데 남친이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고 마음속에 빗으로 꽂힌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 계좌로 5만원 보내놓고 내가 일부러 밥을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어. 5만원 보낼 테니까 이걸로 어머님하고 누나분 집에 가시기 전에 뭐라도 사드려 하고 톡을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자기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면서 다시 5만원 돌려줄 테니 계좌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됐다고. 이미 기분 상했으니 그 돈으로 뭐 사드리던지 오빠가 알아서 뭘 사먹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왜 저보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물론 식사까지는 대접해드리고 오려고 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누나분이 돈 낸 게 그렇게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냐. 왜 사람을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냐.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아냐. 나중에 결혼하면 나보다도 가족을 더 챙길 텐데 그때는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며 사냐 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다음에 만나면 5만원 돌려줄 테니 기분 풀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며칠이 지나도 기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추가입니다. 남친에게 댓글도 중에 그나마 덜 자극적인 걸로 캡처해서 보여주며 아직도 내가 예민한 것 같냐 했더니 왜 글까지 올리냐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정말 예민한 사람인지 몰라서 쓴 거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오빠가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들 만나기 전 저희 가족들 만났을 때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어머님 생신 겸 예단 드리러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식사할 때 오빠가 계산을 다 해서 나도 계산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상황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부터 그럼 각자 부모님 밥값은 각자 알아서 내자 하는데 그냥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두 번째 추가입니다. 너무 의견들이 많아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연차를 낸지라 집에서 신중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예단까지 드렸고 결혼이란 게 애들 장난도 아니기에 쉽게 생각을 하기도 그렇더군요. 그리고 남친네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벌써 친척들에게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들의 체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에게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할 생각입니다. 남친의 말투와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솔직히 그 전에 연애해오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한없이 자상하고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 풀어주려고 하고 아무래도 그 사람의 장점들도 있다 보니 너무 혼란스럽네요. 하지만 정말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처럼 정말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진심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단 드리러 가면서 어머님 생신이 겹쳐 선물 드리고 생일 축하도 해드렸는데 점심 식사비를 누나가 계산하게 했다고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다들 너무 많은 관심과 댓글을 달아주셔서 후에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저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예단 드리러 갔다 온 날 나는 어머님 생신도 겹쳐 있어서 나름대로 메이커 스카프도 선물로 준비해가고 케이크도 사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했다. 점심 먹으러 가서도 먼 길 오셨으니까 제가 식사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남친네 누나분이 계속 본인이 내시겠다고 하여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계속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누나분께서 식사값을 내시는 상황이었다. 그 후 남친과 차를 먼저 탔는데 갑자기 나에게 너는 왜 누나가 밥값 계산하게 하냐? 라고 하며 나를 정말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기분이 너무 상해서 추후에 남친과 이야기를 했는데 남친은 당연히 내가 사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는데 내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어머님과 누나분은 별다른 말씀 안 하셨는지 물어보셔서 두 분은 크게 뭐라 하진 않으셨다. 누나분께서 사주신 게 죄송해서 카페에 가서는 내가 다 계산하고 남친에게 5만원까지 주면서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그리고 왜 당연히 내가 밥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오히려 나에게 예민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친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먼 미래를 봤을 때 나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네가 밥값을 내는 게 왜 당연하냐. 사실 예단 드리러 간 자리에서는 네가 진수성찬이라도 얻어먹고 와야 하는데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들 분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아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계산대에서 언니분과 저랑 서로 내겠다고 하고 있고 남친과 시어머니는 뒤에 계셨거든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고 계셨던 시어머니도 잘못된 거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남친과 통화해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거셨어요. 스피커폰으로 제 앞에서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는데 남친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자기도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식사값 다 계산했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 가족들 만났을 때 제가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저희는 언니랑 형부랑 조카들까지 있어서 음식값이 더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까지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자네는 우리 딸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다 따져가면서 만났던 거냐. 우리가 정중하게 예단을 보냈으면 못해도 우리 딸에게 맛있는 밥을
누나분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사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단을 드리러 간 자리가 아닌 그냥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러 가는 자리였으면 우리 딸이 시어머니 될 뿐 맛있는 식사라도 사드릴 수 있겠지만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남친이 겸사겸사 만난 거라 제가 냈어도 괜찮은 상황 아니었냐며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기 뺏어서는 그래, 너는 그렇게 끝까지 개선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밥값 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며 아팠겠냐. 그렇게 우리 가족한테 돈 쓴 게 아까웠으면 그 돈 돌려줄 테니까 결혼 파토 내자 했더니 고작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에게는 고작 이런 일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냐. 부모님 생신 때나 무슨 기념일 때마다 너네 가족한테는 돈 얼마 썼고 우리 가족한테는 얼마 썼고 이런 거 다 따질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 못하겠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봤다.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도 무조건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 것 같다 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 하는데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는 네가 알아서 잘 말씀드려 하고 끊었습니다. 이후 계속 전화는 왔지만 일부러 안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냥 한숨만 쉬시면서 어머니는 예단비 돌려받고 파혼하라고 하시고 아버지는 결혼이란 게 그렇게 쉽게 파혼할 수 있는 거냐며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친이 아버지랑 통화할 때 자기 할 말 다 하는 모습부터가 너무 정떨어졌다. 그래서 결혼 안 할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에는 제 인생이기도 하니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해주셨어요. 저의 뜻을 존중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안 받을까 했다가 그래도 이왕 끝내는 거 확실하게 끝내려고 받았는데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때 우리 아들 때문에 기분 상했다며 미안하다 하시며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일단 그냥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는데 저는 그날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직도 오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더 이해가 안 가고 평생 같이 살 자신이 없네요. 하니 갑자기 어머니께서도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밥값 한 번 내게 했다고 결혼까지 파토 낼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아들도 너희 가족들 만났을 때 밥값도 다 내주고 했다고 들었는데 너는 그러면 우리한테 밥 사주는 것도 별로 안 내켰나 보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금 밥값 낸 걸로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어머님 생신이기도 해서 나름 선물에 케이크까지 준비해가고 맛있는 밥 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계속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며 본인이 내시겠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예의 없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낼 테니까. 이러고 제가 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니 잠시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그래도 그렇게 결혼을 파토내면 안 되지 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냥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뵐 일 없을 것 같다 하고 전화 끊고 차단했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진짜 잘못했으면 제 소중한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어요. 마지막 추가입니다. 다들 예단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님과 통화 끝내고 나서 그 자식한테 어머님한테 내 의사 똑똑히 밝혔으니 예단비는 돌려줬으면 좋겠다 했어요. 알겠다고 하는데 웃긴 건 바로 못 준대요. 그래서 설마 그걸 벌써 쓴 거냐 했더니 혹시나 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일단 보류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내가 어떻게 마음이 다시 바뀌냐. 나는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 이번 주 내로 꼭 보내라. 안 보내면 집에 찾아가서라도 받아낸다 했습니다. 일단 쥐엄마한테 물어보겠대요. 그게 물어볼 일인가요? 더 안 좋은 꼴 보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수요일까지는 입금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정말 헤어지는 것 자체도 사람 참 질리게 하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너무 찌질해서 내가 더 부끄럽다. 뭐 저런 등신이 있지? 깨끗하게 헤어지면 파티라도 해야 할 판이네요. 두 번째 댓글. 에미가 개선적인 사람이고 결혼하는 아들한테 코치 많이 했을 듯 합니다. 우리 신랑도 결혼 날짜 잡고부터 엄마만 만나고 오면 코치 받고 와서 딴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 이상한 행동 엄청 했어요. 카톡으로 지시받는 거 걸리기 전까지요. 모르는 체 하느라 속에서 천불나는 줄 알았는데 이놈도 쎄하네요. 세 번째 댓글. 그 와중에 예단비는 돌려주기 싫은가 봐. 진짜 쪼잔한 놈이다. 돌려주면서도 네가 먼저 깨자고 했으니까 뭐 얼마만 받아라. 이러고도 남을 놈이네요. 네 번째 댓글. 그 누나 되는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전 남친보다는 누나가 더 괜찮네요. 본인이 밥값도 내고 인생도 구제해주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